오빠는 잘 살잖아. 유산 좀 덜 받아도 되지?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말을 한 사람이 부모님 병원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3년간 홀로 부모님을 간병하며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 부부와 그 돈을 탐낸 욕심 많은 여동생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어땠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속이 뚫리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아버님 상태가 안 좋대. 민주는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투병 중이었다.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함께 입원해 계셨다. 아들, 미안하다. 너희만 고생시키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민준의 아내 수진도 헌신적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가 간병을 도왔다. 주말이면 병원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간호사들도 수진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그래도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이신데요 뭐. 병원비는 매달 쌓여갔다. 중환자실비, 약과 간병비. 3년 동안 들어간 돈만 해도 7천만 원이 넘었다. 민주는 예금을 깨고 대출도 받았다. 여보,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일단 줄여야지. 아버님이 더 중요하잖아. 초등학생 두 자녀의 학원을 끊고 외식도 끊었다. 가족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 부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민준의 여동생 민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오빠, 나 바빠서 못 가. 대신 전화로 안부 여쭤볼게. 민지는 부모님이 입원한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딱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30분 얼굴 비추고 간 것, 또 한 번은 명절에 의무적으로 들른 것이 전부였죠. 아버지, 전 좀 바쁘거든요. 오빠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에 5분도 안 있다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아, 민지한테 연락 좀 해봐라.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네, 아버지.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민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카톡으로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라는 메시지만 보낼 뿐이었죠. 병원비 분담 얘기는 꺼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죠. 민지야,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오빠, 나 지금 사업 시작한다고 돈 다 묶여 있어. 오빠는 회사 다니잖아. 월급 나오잖아. 나중에 여유 생기면 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죠. 어머니가 병상에서 민지를 그리워할 때면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요즘 정말 바쁘대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우리 딸도 힘들겠지. 너만 괴롭히는구나. 부모님은 늘 민지를 감싸셨습니다. 막내딸이라 그런지 유독 아끼셨죠. 아들은 든든한 기둥이지만 딸은 사랑스러운 보석이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밤에 혼자 설거지하며 눈물을 흘리는 수진을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인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2개월 만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민주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진이 민준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3년간 함께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민준 부부는 빈소를 지키며 찾아오는 분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예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언니 오빠 나 왔어. 장례식 당일 오후 3시가 돼서야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명품 원피스에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입장했죠. 마치 패션쇼에 온 것처럼요. 어머 조문객 되게 많네. 아버지 인기 많으셨나 봐.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얼굴 비추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요. 민지야 어서 와서 아버지께 절이나 올려. 응 알았어 오빠. 민지는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고는 곧장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막내딸이래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던데. 어머 진짜요? 그런데 저렇게 명품을 걸치고 와? 아들 부부가 고생했다던데. 쯧쯧. 민지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죠. 아버지 장례식 왔어요. 슬프다. 해시태그 아버지 해시태그 글이 울 거예요.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우연히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저런. 저 사람이 정말 시누이 맞나. 그날 밤 발인을 마치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모두 지쳐 있었죠. 민준아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삼촌 괜찮습니다. 너희 덕분에 형님이 편히 가셨어. 3년 동안 정성껏 모셨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저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병원에 자주 갔었다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빠 우리 이제 유산 얘기해야 되지 않아?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지 궁금한데. 민지야. 지금 아버지 떠나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왜? 어차피 해야 할 얘기잖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아? 친척들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민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 있잖아. 그거 지금 시세가 15억은 될 거야. 그리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좀 있으시고. 아 보험금도 있을 테고. 민지야 그만해.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동생에게 화를 낸 적이 없는 민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죠. 왜 그래 오빠? 나도 딸인데 받을 권리 있잖아. 지금 그럴 때야.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안 치렀는데. 치렀잖아. 벌써 이틀 지났는데 뭘 더 어떻게 해. 오빠는 유교 사상에 찌들었어. 수진이 민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지금은. 언니는 참견 좀 하지 마. 니네 집안 일도 아니잖아. 나는 친딸인데.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헌신한 며느리에게 할 말이 그것이었습니까? 죄송해요 삼촌.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왔죠. 복도에서 수진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어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동생이 미쳤나 봐. 민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계속해서 유산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있잖아요 오빠는 회사 다니고 잘 살잖아요. 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든데. 아버지가 나를 더 생각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민지야 그런데 내가 병원비는. 아, 그거요?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누가 부탁했어요? 오빠가 잘 살으니까 한 거지. 나는 돈 없어서 못 도와준 거고. 그래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니. 바빴다니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오빠는 시간 여유 있으니까 간병한 거고. 나는 일하느라 바빴단 말이에요. 친척들은 더 이상 민지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민지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우리 유산 정리 언제 할 거야? 민지야. 아버지 떠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자고. 나 돈 필요하단 말이야. 알았어.
다음 주에 모이자. 왜 다음 주야? 이번 주에 하면 안 돼? 민지야, 나도 일해야 된다고. 휴가 내야 하고. 에이, 진짜. 알았어, 다음 주. 근데 오빠 있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빠는 잘 살잖아. 오빠네는 회사 다니고 맞벌이해.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혼자 살고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빠는 유산 좀 덜 받아도 되지 않아? 나 좀 많이 받으면 안 될까? 민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유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들, 딸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아, 그걸 내가 모를까봐. 그런데 오빠가 양보해주면 되잖아. 남매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민지야, 3년 동안 병원비 7천만 원을 내가 다 냈어. 간병도 우리가 다 했고. 너는 단 한 번도. 또 시작이네. 그거 내가 부탁했어?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 아버지 아들인 오빠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나는 간병했어. 병원에 갔었다고. 2번 온 거 가지고 간병했다고? 한 번은 30분, 한 번은 5분 있었잖아. 그래도 갔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끊는다. 아, 오빠. 진짜 생각 좀 해봐. 오빠 내는 잘 살잖아. 뚝.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괜찮아. 법대로 하면 돼. 우리가 양보할 이유 없어.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의 헌신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후 민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있잖아요. 오빠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업도 안 되고 힘든데 오빠는 양보도 안 하려고 해요. 민지야, 그런데 병원비는 내 오빠가 다. 아, 그거요? 오빠가 잘 살으니까 한 거잖아요. 봉사했다고 생각해야죠.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 건데 그게 내 잘못인가요? 친척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민지야, 그래도 3년 동안 내 오빠가. 3년? 저도 항상 마음으로 간병했어요. 매일 걱정했다고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닌가요? 민지는 심지어 SNS에 넌지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배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인데.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슬프죠. 형제자매 간의 양보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죠. 저는 너무 힘든데. 수진이 그 글들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아가씨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민지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유산분배 회의 날이 왔습니다. 민준, 수진, 민지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정리해 볼게요.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15억, 예금 3억, 주식 1억, 보험금 1억. 총 20억 정도 됩니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20억. 그럼 나는 10억 받는 거네?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민지야. 하지만 뭐? 법이 그렇다면서? 빨리 나눠. 병원비 7천만 원을 내가 먼저 정산받고 나누자. 뭐?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 왜 거기서 빼? 민지야, 3년 동안 내가 혼자 부담한 돈이야. 이건 당연히. 안 돼. 그건 오빠 봉사야. 아버지한테 효도한 거지 나랑 상관없어. 친척들이 민지를 나무랐습니다. 민지야, 그래도 내 오빠가 3년 동안. 삼촌. 오빠는 돈 많잖아요.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나는 사업도 안 되고 힘들다고요. 오빠가 좀 양보해 주면 안 돼요? 수진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도 대출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도 끊고 3년 동안 우리 가족이 희생한 거 아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는 진짜 참견 좀 하지 마요.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민지 씨.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부모님을 사랑해서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가씨는 3년 동안 뭘 했어요? 나는 바빴다고. 일해야 했다고. 그럼 병원비라도 조금 보태든지. 주말에 한 번이라도 오든지.
전화라도 자주 하든지. 아가씨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언니 진짜. 나는 마음으로 간병했어요. 매일 걱정했다고요. 마음으로 간병하면 병원비가 나와요. 마음으로 간병하면 간병이 돼요. 방 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민지와 수진이 소리를 지르고 민준이 말리고 친척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법대로 하자. 나도 내 권리 찾을 거야. 민지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하지만 병원비는 내가 먼저 정산받을 거야. 안 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오빠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막을 거야. 그렇게 첫 번째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상대로 유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빠가 저를 속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변호사는 민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3년 동안 부양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바빴어요. 오빠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한 거고요. 법적으로는 반반 나눠 가지는 게 맞긴 한데. 병원비 부분은 오빠분이 먼저 정산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돼요.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봉사예요, 봉사.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어쨌든 의뢰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민지는 친척들에게도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빠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남매끼리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민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었지만 민지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저는 사업도 안 되고 힘든데. 오빠는 배려가 없어요. 친척들은 이제 민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준에게 아버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저는 고 박 선생님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네? 아버지 변호사요? 민준은 아버지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산 집행인으로 저를 지정하셨어요. 유언장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민지 씨에게도 연락하겠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정말요? 어떤 내용일까요? 모르겠어. 다음 주에 가봐야 알 것 같아. 민준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민지를 더 사랑하셔서 민지에게 더 많이 남기신 건 아닐까? 3년 동안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아버지는 공정한 분이셨어.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민지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유언장? 헐, 대박. 아버지가 나 생각해서 유언장 남기신 거야. 민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더 챙겨주셨을 거라고요. 오빠한테 말했어요? 내가 더 많이 받는다고?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월요일에 함께 오세요. 네네, 꼭 갈게요. 민지는 신이 났습니다. SNS에 또 글을 올렸죠. 아버지가 날 제일 사랑하신 거 알고 있었어.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그 글을 본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로. 괜찮아. 아버지를 믿어보자. 하지만 민준도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주말 내내 민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삼촌, 월요일에 유언장 공개돼요. 아버지가 저 생각해서 많이 남겨주셨을 거예요. 민지야, 그런데 내 오빠가. 오빠는 충분히 잘 살아요. 나 좀 챙겨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날 제일 아끼셨거든요. 친척들은 씁쓸했습니다. 3년 동안 부모님을 모신 건 민준인데 민지는 왜 저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김정훈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수진 씨. 안녕하세요. 민지 씨는 아직 안 오셨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10분 후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개봉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민지가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두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과 책임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준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3년 동안 나와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봐준 사람은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다. 민지의 웃음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7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혼자 부담했고 3년간 간병을 도맡아 했다. 수진이는 친딸처럼 우리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반면 딸 민지는 3년 동안 2번밖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이것이 민지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민준에게 먼저 병원비 7천만 원을 정산한다. 민지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둘째, 남은 재산의 70%는 민준에게, 30%는 민지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법으로는 반반인데. 민지 씨 앉으세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민지가 이 유언에 불복하고 소송을 걸 경우 민지의 상속분은 전액 사회에 기부한다. 안 돼.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도 딸인데. 나도 권리가 있다고요. 민지 씨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명확한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변호사님, 이거 무효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2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민지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오빠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 오빠가 아버지 세뇌시킨 거잖아. 민지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 거짓말이야. 민지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민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민지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책임감을 배웠으면 좋겠다. 30%도 적지 않은 돈이다. 이 돈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그리고 오빠와 형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민준에게.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너와 수진이 아니었다면 아빠는 외롭게 떠났을 것이다. 이 재산으로 너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란다. 수진에게도 전해다오. 진짜 딸보다 더 나은 며느리였다고.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민지 씨 아버님께서는 충분히 공정하셨습니다. 3년 동안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보상.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봉사한 거라고요. 변호사가 민지를 냉정하게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언제 뵀습니까? 그건 3년 전 명절에 5분 들른 게 마지막이죠. 그 후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빴다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셨습니까?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셨습니까?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병원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가 안 와서 서운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니까 30%는 남겨주고 싶다. 아예 안 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고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끝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헌신도 인정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30%면 대략 6억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감사히 받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으니까요. 소송을 걸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유언장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준과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현실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줄 몰랐어. 수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었어. 민준이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3년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도 민지가 조금은 반성했으면 좋겠어. 글쎄, 아까 나갈 때 표정 봤어? 반성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언젠가는. 민주는 여전히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민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나 돈 급해. 6억 중에 1억만 먼저 줄 수 있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받아. 나는 직접 주고 싶지 않아. 왜? 형제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민지야, 너 마지막까지 반성 안 하는구나. 반성?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차단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민지 인생은 민지가 책임져야지. 한 달 후 유산 분할이 완료됐습니다. 민주는 병원비 7천만 원을 돌려받고 남은 재산의 70%인 약 14억을 상속받았습니다. 민지는 30%인 6억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학원을 끊어야 했던 아이들에게 다시 교육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빠, 다시 학원 다녀도 돼? 응.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주신 선물이야.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들은 아버지 영정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수지는 3년 동안 못 갔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 옷도 몇 벌 샀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꾸며. 3년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응. 오랜만에 예뻐지는 것도 좋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데이트도 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외식, 영화,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주는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지는 6억을 받자마자 새 차를 샀습니다. 2억짜리 외제차였습니다. 나도 이제 부자야. 하. 그리고 명품을 마구 샀습니다. 가방, 옷, 신발, 시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유산 받았어. 6억이나. 우리 아버지가 날 제일 사랑하셨나 봐.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친구들도 그동안의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지야. 그래도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도 내 권리 받은 건데. 친구들은 하나 둘씩 민지를 떠났습니다. 6개월 후 민지의 돈은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외제차, 유지비, 명품, 쇼핑, 해외여행. 돈은 물 쓰듯 나갔습니다. 이미 3억이나 썼네. 민지는 그제야 놀랐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민지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오빠, 나 돈 좀. 하지만 민주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준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했고 수지는 자신의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매달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리고 매년 아버지 생신과 기일에는 꼭 산소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가르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민준과 수진이 3년 동안 보인 헌신은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둘째, 욕심은 눈을 가립니다. 민지는 돈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가족의 사랑,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진심 어린 관계를요. 셋째,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진심으로 모시는지, 누가 돈만 바라보는지를요. 넷째, 법은 공정하지만 진짜 공정함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단순히 돈을 나눈 게 아니라 책임과 사랑의 가치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민준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지처럼 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모시세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욕심은 눈을 가리지만 진심은 증거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